안녕하세요. 남민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 사연 빨리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 17년 차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요즘 저는 아버님 반찬을 해드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시고 입맛 까다로운 아버님 반찬을 제가 도맡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버님도 제가 한 반찬이 입맛에 맞으시다며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제게 엄청 고맙게 생각하시고 용돈도 한 번씩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제가 아버님 챙겨드리는 걸 아주 당연하게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느낀 순간부터 1년 넘게 정성을 다해 반찬을 해다 드린 보람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일을 10년은 해야 할 텐데 제가 힘을 내서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연자님이 지금 어떤 경우냐면요. 내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호의로 한 건데 타인은 그걸 의무로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살다 보면 내 입장에서는 베풀고 잘 해주는 걸로 한 일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뭘 베풀 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경우에 이게 더 필요하거든요. 사연자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한계를 정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거나 할 때는 그 전에 미리 어디까지 주는 거다라는 걸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연자님 경우라면요. 당분간 아버님이 힘들어하시고 입맛도 없으시니까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반찬을 해다 드리겠다. 그 사이 아버님도 반찬 사드실 곳을 알아두신다든지 요리학원을 다니시든지 자급할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말해놓고 시작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시작하면 남의 인생이 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세요? 원래 지속적인 호의는 냉정하게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이것처럼 사람의 속성을 잘 표현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대책 없이 호의를 제공하는 게 사실 서로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도 자립해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내가 무작정 호의를 베풀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호의를 베풀 테니까 너는 그 이후를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자립할 시간을 줘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호의를 베풀면 받는 그 사람은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게 끊길 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연자님 경우는 당사자가 아니라 남편이 입장이 다른 건데요. 이런 입장일수록 처음부터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남편분이 생활비를 벌고 전업주부를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국가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맞벌이를 해도 여자들이 집안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부부가 외벌이 전업주부 각각 이러면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가정 내 분업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직장일은 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건 주부가 한다. 이렇게 인식해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자기한테 더 편한 쪽의 가치관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분한테는 돈 버는 일 말고 모든 일이 당연히 사연자님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결국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이거의 범위는 사연자님이 정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아니라. 남편분은 반찬해서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전에 남성인 어떤 대표님하고 대화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제가 반찬 2-3개만 만들어도 1시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말했더니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5분이면 반찬 5개 만드는데요. 진짜예요. 그분의 말이 진심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분 어머니는 항상 다듬어진 식재료나 밑반찬 같은 걸 준비해 놓는 분이시니까 끼니 때가 됐을 때 그게 휘리릭 되는 거죠. 진짜 재료에서부터 시작하면요. 시금치 나물 하나 무칠 때도요. 나물 데칠 물 끓는 시간만도 5분은 걸려요. 한 줌밖에 안 되는 나물무침 만들 때 그릇 설거지는 또 몇 개나 나오는데요. 그런 건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식 반찬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어차피 남편분은 모르실 거고요. 그걸 고마워할 수 있는 남편분들이 있다면
그건 처신을 잘하는 거지. 진짜 힘든 걸 알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뭔가를 주고 희생을 하고 싶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내 자신이 한계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사연자님은 앞으로 10년 동안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10년이 될지 20년, 30년이 될지 요즘 시대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사연자님이 그 호의의 한계를 정하시고요. 가족들에게 미리 말해두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 대입 뒷바라지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이거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호의는 상대방 요청대로가 아니라 내 맘대로 정하세요. 사람은 이기적인 것 같지만 또 이타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생활을 통해서 생존하도록 생리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제일 쾌감을 느낄까? 이런 심리학 연구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보다 타인을 위해서 뭘 해줄 때 더 강한 쾌감을 느끼는 걸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고 해요. 근데 연구자들이 대상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행복도가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불행한 기분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 봤더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봉사할 때 통상 1년에 100시간을 넘기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뭐였냐면요. 봉사하는 곳에서 요청할 때마다 불규칙하게 불려가서 도와준 사람들은요.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더래요. 근데 자기가 편한 시간을 직접 정해서 그 시간만 가서 봉사한 사람들은 훨씬 행복감을 느끼더라고 해요. 이건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직접 선택해서 해야 남을 돕는 일도 진짜 기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연자님이 갑자기 아버님 반찬 만들어 드리기 싫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전까지는 사연자님 의지였어요. 그러다 남편분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여기는 걸 보니까 갑자기 의무가 된 거죠. 똑같은 일이라도 그동안은 순수한 봉사였는데 갑자기 페이도 없는 노동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정하고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사연자님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만 해드리고 봉사일은 하루만 한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정말 안 내키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사연자님이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해결 방법 찾으면 다 있어요. 못 그만둔다고만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하고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뭐든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그 마음대로 따라가세요. 세 번째, 고정적인 호의는 최후까지 미루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하고 제일 들어맞는 게 이런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이게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당연해져요. 그 100만 원 드리느라고 따로 생일 선물이나 여행 같은 건 보내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매달 용돈 드리는 건 그냥 당연하고 없는 일이 되고 옆집 자식이 해외여행 보내준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운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같은 돈을 모아서 불규칙적으로 1000만 원 해서 뭐 이렇게 드리면 받는 입장에서는요 진짜로 큰 선물 받은 기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인간의 속성 때문에 호의는 원래 임의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선물을 함부로 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영주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올려주거나 복지 요건을 주거나 할 때 그걸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서 추가하라는 의미예요. 좋은 조건을 하나 추가해서 그게 고정이 되면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 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내가 누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는 거거든요. 만약 어느 작은 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회사 실적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 오늘부터 사원들 식대를 회사에서 내주겠습니다 하고 정했어요. 안 그랬다가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사 먹다가 회사에서 밥을 사주니까 처음에야 너무 좋겠죠.
근데 1년쯤 지나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 식대 내주는 걸 다시 없앴어요. 그러면 직원들 기분이 어떨까요? 사표 내는 사람들 나와요. 딱 조건만 보면 이전으로 돌아간 것 뿐이잖아요. 근데 직원들은 당연한 권리를 뺏긴 것으로 인식하게 돼요. 이런 면 때문에 기업들이 매출이 좋으면 고정적인 급여를 올리기보다 성과급으로 돌리는 쪽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사적으로 호의를 베풀 때도 적용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내 것을 쪼개서 타인에게 주는 걸 꼬박꼬박 하는 일, 이걸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할 상황은 당연히 와요. 만약 간헐적으로 1,000만 원 용돈 드리던 부모님이 이제 완전히 생활력을 잃으셨어요.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내가 생활비 안 드리면 생활을 못 하실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정적인 호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되어야죠. 어쩌겠어요. 근데 일단 이걸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걸 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써서 부모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날짜 맞춰 자동이체해서 처음부터 내 수입은 그걸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뭘 베풀어 준다, 뭘 해준다, 이런 생각을 지워야 나도 힘들지 않고 관계도 잘 이어나갈 수 있어요. 사연자님도 만약 시아버님 끼니 해결해 드리는 걸 돌아가실 때까지 해드릴 거다, 이렇게 결심하신다면 지금처럼 너무 힘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만 힘을 들이고요. 아예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려면 남편이 뭘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시아버님 본인이 안 고마워해도 상관없어야 돼요. 네 번째, 기본적으로 칭찬이나 감사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그러면 보통은 그게 나한테도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걸 정량적으로 준 만큼 되돌려받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한테서 비슷한 호의로 되돌아올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걸 잊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이게 저는 그냥 누가 특별히 배은망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받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나쁘기보다는 그걸 기억하고 호의를 돌려주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베푼 호의가 꼭 이 사람한테서 오진 않더라도 그렇게 베풀면서 사는 태도를 본 다른 엉뚱한 사람이 뭘 나한테 베풀어줘요.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까 남한테 뭔가를 해줄 때 더 깊은 쾌락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것 자체가 보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 대할 때 고양이 대할 때처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고양이는 진짜 고마워할 줄은 몰라요. 새로 나온 간식 사주면 그걸 잘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걔가 고맙다고 하면서 나를 핥아주거나 안아주거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거든요. 가끔 쥐나 새 같은 거 보답으로 사냥해다 주는 고양이 있다던데 그냥 안 고마워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려면 그냥 내가 그 존재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이 기본은 되어야 두루두루 다 편한 것 같아요. 오늘은 남한테 뭘 해주고도 힘들고 속상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어떤 방식으로 내 것을 주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른이 되고도 끝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콘텐츠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여기서 만나요. 기다릴게요.